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바람의 영향으로 기온은 평년 수준을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퇴근길 무렵 경북 동해안 전역과 울릉도 독도에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20에서 50mm, 남부 동해안으로 5에서 20mm입니다. 비로 인해 이른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낮 최고 기온 20도를 밑돌겠고요.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7도, 영덕 19도, 포항 20도, 경주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후부터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한때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됩니다.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60일간 진상조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부터는 피해구제 신청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상조사 신청을 받습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과 지열 발전 사업 부지 선정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포항 시민뿐 아니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단체도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문 나는 점이나 이런 것들 갖다가 법에서 정한 대로 저희 전문가들 그룹이니까 최대한 정밀하게 연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접수 기한이 7월 3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포항시에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60일 기간 중에서 특별히 범대위, 범대본, 공동조사 연구단이 주축이 되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 한치의 소홀함 없이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9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국내외 석학이 주축이 된 정부조사단이나 1년 이상 감사한 감사원 감사를 뛰어넘어 의미 있는 조사를 도출해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포항시 공동조사단이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리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별도 접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또 지역 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세대주 또는 위임장 등을 구비한 가구원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은행과 주민센터 모두 오부제로 운영됩니다. 포항 사랑 상품권은 6월 중순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역 전문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병원 임상 실습을 하지 못해 국가고시나 졸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자체 실습을 병원 실습으로 인정해주는 등 실습 기준을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호학과 등 간호보건 계열의 비중이 높은 지역 전문대학들이 지난 11일부터 실습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미룰 수 없어서 시작하긴 했는데 코로나19 전파 우려 때문에
병원에서 하는 임상 실습은 여전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 이상의 임상 실습을 해야 국가고시 자격이 되고 졸업을 할 수 있다 보니 학생들의 불안감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많이 불안했어요. 이거를 못 배웠는데 어떻게 시험을 치지 걱정이 많이 됐어요.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가 이런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하자 교육부가 현장 실습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임상 실습을 관장하는 평가 인증기관과 협의해 학교 자체 실습을 임상 실습으로 일부 인정해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가 인정원이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최대한 조정해달라 하는 취지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검토 대상에는 예비교원과 보육교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빨리 지침을 주셔야 학사 행정을 또 진행할 수 있고 또 학생들도 또 그에 따라서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의 경우 의료계가 임상 실습 대체 부분을 수용할지가 또 다른 숙제로 남아있어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서울 이태원을 다녀온 경북 지역민이 569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들은 모두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24일에서 5월 6일 사이 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 등 업소 방문자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2주일간 외출과 접촉을 자제하고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0시 기준으로 경북의 확진 환자는 질본 통계로 1,368명으로 사흘째 변동이 없고 완치자는 1,208명, 완치율은 91%를 넘었습니다. 경상북도가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지원에 나섭니다. 대상은 학원과 방과 후 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와 같은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1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입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월 50만 원까지며 지난 2월 23일 이후 닷새 이상 일을 못했거나 무급 휴직을 한 경우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1차 지원 사업에 모두 2만 4천여 명이 지원했다며 1차에 신청을 못했던 사람이 이번에 소급 신청을 같이 할 수 있고 경상북도 재난긴급 생활비와 중복 수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보다 모를 적게 심어도 수확량은 비슷하고 일손과 생산비는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벼 재배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우리 농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들판에서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촘촘하게 모내기를 한 보통 농과 달리 무언가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한 모습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새로 개발한 재배법인 드문 모심기입니다. 지금까지 모아 모사의 간격은 세로 30, 가로 16cm였지만 드문 모심기는 가로 간격이 22cm로 더 넓습니다. 간격을 넓게 하고 모의 양은 줄이는 건데 이렇게 해도 쌀 수확량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풍이 잘 돼 오히려 병충해 발생이 줄고 벼가 더 튼튼하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슷한 수확량을 내면서도 기존 모내기에 비해 육묘 상자가 줄고 파종부터 이양까지 노동시간이 10아르당 1.9시간으로 노동력은 27%, 생산비는 42%나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모판수가 첫째로 반으로 줄고요. 반으로 주니까 노동력이 또 절감이 됐고, 생산비도 절감이 됐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농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50여 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실증 시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 노동력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벼 재배 기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소한 30에서 40%의 벼 농사 생산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에서는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드문 모심기 재배법이 이미 확대 보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 엑스포공원 경주타워에 있는 신라완경 모형이 13년 만에 새 단장을 했습니다. 경주 엑스포는 교각과 상판으로만 되어 있던 월정교에 물루를 추가로 설치하고 발굴을 통해서 알게 된 서라벌의 도시 계획과 유적의 모습도 입체적으로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경주타워 완공 때 만들어진 신라완경 모형은 신라 궁성 주변을 실제 크기의 1000분의 1로 축소한 것으로 지름이 9m입니다. 차량 교행이 어려운 포항시 대도동 서만 큰다리 옆 괴동선의 통로박스가 1차로에서 4차선으로 확장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는 총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해 폭 21m, 높이 6.1m, 길이 8m의 통로박스 설치 공사를 시작해 내년 5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포항제철 화물 전용 노선인 괴동선은 1971년 건설 이후 시가지 확장에 발맞춰 개선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2차 조업정지 처분을 즉각 통보하라는 환경부의 직무이행 명령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풍의 처분을 내리지 못하겠다는 경상북도의 버티기가 정부 조정 신청에 이어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됐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북도가 대법원의 환경부를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피고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7일 사건을 접수해 이번 주 11일 재판부를 배당받았습니다. 지자체장이 중앙정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한마디로 지난해 환경부 기동 단속반이 적발해 경북도에 처분을 위임한 영풍에 대한 120일의 조업정지 명령을 경북도가 내릴 수 없다는 건데 지난달 22일 환경부가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경북도에 이행명령을 내린 지 보름 만입니다. 영풍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은 국가가 도지사에게 위임한 국가위임 사무입니다. 환경부 장관이 그 직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도지사가 다시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가 영풍의 조업정지 처분을 미뤄주고 있는 건 벌써 1년째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처분에 대해 영풍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받아들이고 그 뒤 환경부와 법제처에도 차례로 유권 해석을 요청하면서 결정을 지연시켰습니다. 경상북도는 처분이 적법하다라는 법제처 의견을 받고도 지난달 7일엔 길게는 수년까지 걸린다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경상북도의 노골적인 영풍 봐주기가 이번에 환경부와 때 아닌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2014년 사업이 확정되고도 헬기 소음 민원으로 착공이 늦어졌던 동해안 119 특수구조단 건립이 본격화돼 내년에는 완공될 전망입니다. 포항시 기계면에 들어설 동해안 119 특수구조단은 동해안에 집중된 원자력 발전소와 각종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이 사업에는 280억 원이 투입돼 8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항공구조구급대와 인명구조견센터, 유해화학훈련장 등이 갖춰집니다. 경주시의회가 다음 달 3일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시민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제보 내용은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과 생활 불편, 기타 제도 개선 사항 등이며 제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되고 제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경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퇴근길 무렵 경북 동해안 전역과 울릉도 독도에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20에서 50mm, 남부 동해안으로 5에서 20mm입니다.
비로 인해 이른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낮 최고 기온 20도를 밑돌겠고요.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7도, 영덕 19도, 포항 20도, 경주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후부터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한때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